김영목 원장님, 우리 시청자님의 증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시청자님의 증상을 흔히 수족냉증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족냉증은 이 겨울철이나 이 춥지 않은 곳에서도 지나치게 차가운 걸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여름철이라든지 따뜻한 곳에 있어도 발이나 손이 시린 듯이 추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수족냉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시청자님처럼 저는요 한여름에도 양말을 신어야 꼭 잘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수족냉증의 경향성을 보자면은 주로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많게 되고, 여성들 중에서도 출산을 다 마친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40대 이상의 중년 여성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이유로 보자면은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성과 다르게 사춘기 이후에 이 임신이라든지 출산 아니면 폐경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호르몬 변화가 훨씬 더 많은 것이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로는 심리적으로 남성들보다 긴장하기가 쉽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예민한 특성 또한 이 수족냉증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께서 수족냉증으로 고민하신다고 하는 전화 상담 저희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더욱더 자세한 치료 방향을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우리 시청자님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지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원장님, 그렇다면 이러한 혈액순환의 장애가 수족냉증의 원인으로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수족냉증의 이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혈액순환 장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추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은 몸에서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감신경이라는 일종의 비상경보를 울리게 됩니다. 이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몸의 모든 것들이 다 수축하고 긴장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혈관도 다 수축하는 방향으로 되고, 그러면서 말초로, 즉 손 발끝으로 가야 될 혈액들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손발의 온기를 잃어버리는 수족냉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한 이런 호르몬 변화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 외에도 질병으로 인해서 수족냉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도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류마티스성 질환, 또 허리나 목에 디스크라든지 이 신경 관련된 질환들, 이 병들에서도 이 수족냉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혈액순환 장애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긴장, 그리고 선행되는 질환에 따라서 수족냉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가운데서도 이 선행되는 질환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파헤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님, 그 안에서 레이노병은 어떤 건가요? 예, 레이노병은 수족냉증을 일으키는 것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추운 곳에 있다거나 우리가 찬물에 손을 담갔다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 발작적으로 혈관이 확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레이노병 환자들의 경우는 지역이라든지 환경에 따라 차이가 좀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인구의 한 10%까지도 발생한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레이노병 환자는 이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 말초 쪽으로 피가 안 통해서 손과 발이 하얗게 되는 창백해지는 현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이 손발의 혈액순환이 계속 저하가 되면은 나중에는 손발이 푸르게, 파랗게 또는 아니면 보라색으로 색깔이 변했다가 그 다음에 손발의 혈액순환이 돌아오면서 손발이 붉게, 지나치게 빨갛게 되는 3단계를 겪었다가 다음으로 손발이 정상적인 순환을 찾으면서 살색으로 돌아오는 이 4단계 진행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특별한 다른 질환이 없는 레이노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년 동안 추적 관찰해봤을 때 한 15% 정도만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고, 나머지 분들은 증상이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더 좋아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레이노병이 의심되는 분들은 빨리 치료를 받으셔서 관리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수족냉증을 유발하는 선행 질환들 가운데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레이노 증후군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 레이노 증후군과 수족냉증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수족냉증은 말 그대로 손발이 차가운 증상, 그 증상만을 말하는 것으로 이 병을 가리키는 이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류마티스성 질환으로 인해서 손발이 차다, 그것도 수족냉증이 되고, 레이노병으로 인해서 손발이 차다, 이것도 수족냉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족냉증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손발이 찬 그 증상 자체만을, 병을 따로 논하더라도 그 증상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고요. 레이노병은 손발이 비정상적으로 혈관이 긴장을 하는 상황에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통증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감각이 이상한 저림증이라든지 감각이 먹먹한 이런 감각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일종의 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터 한방 치료를 해왔던 중국이나 일본, 한국에서는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특징 때문에 이 겨울철 추운 날을 대비해서 수족냉증에 대해서 치료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족냉증에 좋은 약재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지입니다. 개지는 육개나무의 가지를 말하는데요. 시청자님 분들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익숙한 걸로 따지면은 육개나무의 껍질인 계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피는 우리가 겨울철에 따뜻한 음료에 곁들여서 먹는 이 시나몬, 이게 바로 계피죠. 그래서 계피의 효능이 또는 계지의 효능이 몸을 통증을 없애주고 따뜻하게 해준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 응용해서 서양에서는 뱅쇼라고 하여서 와인을 따뜻하게 데펴서 계피를 넣어서 먹는 음료가 있습니다. 이 음료를 통해서 감기를 쫓고 몸에 열을 회복하는 기능을 취하기도 하죠. 두 번째로 수족냉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재로 생강과 건강이 있습니다. 서양에 뱅쇼가 있다면은 우리는 겨울철에 어떤 걸 먹죠? 바로 생강차를 먹습니다. 생강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후끈후끈하면서 열이 나는 것이 느껴지죠. 생강 중에서도 생강을 말린 건강을 쓰게 되면은 훨씬 더 약효가 센데요. 저의 경우에는 환자분들 중에서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면은 그 사람이 제 손이 차다고 깜짝깜짝 놀래요. 이런 분들한테 쓰면은 좋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아주 응급한 상황, 극증에 쓰이는 부자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부자는 손발만 찬 이 수족냉증뿐 아니라 온몸이 전신이 막 차고 막 오한이 난다든가 아니면 손발이나 아니면은 입술이 막 푸르스름하게 창백해진다든가 또는 막 설사가 조절이 안 될 정도로 막 샌다든가 이런 응급 상황에 쓰이는 약인데요. 이 응급 상황에 쓰이는 약재이기 때문에 약효가 세서 사용에 주의를 기하여야 할 약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강 꿀팁 건강한 의사 김영목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약재는 바로 치자인데요. 이 치자는 꼭두서니까 나무인 치자나무의 열매를 말려서 채취한 것입니다. 치자의 경우 성질은 차갑고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성질이 차가운 약재들이 대부분 쓴맛을 내기도 합니다. 치자의 효능으로는 사화 재번, 청열 이뇨, 양열 해독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화, 후끈후끈거리는 기운, 재번에서 번, 타는 듯한 뜨거움, 그다음에 청열에서 열, 열기. 결국에는 뜨거운 것들을 제거시켜주고 감소시켜주고 줄여주는 역할을 치자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뇨, 소변을 통하게 하는 작용이 있고 양열 해독이라고 해서 혈액도 좀 서늘하게 식혀주고 독을 해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은 적용될 수 있는 질환들이 열로 인해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코피가 난다거나 아니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 하혈을 하는 경우에 이 열을 낮춰주면서 혈액을 좀 멈추게 해줄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가슴이 뜨겁고 타는 듯한 증상들 이런 것들을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간염이나 담낭염, 요도염 등의 증상을 치료할 수가 있는데요. 요것들이 나타내는 증상들이 제일 흔한 것이 황달입니다. 얼굴이 노랗게 되는 황달을 이 치자로서 열을 낮춰주면서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소변을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소변 분리의 증상들을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복용하는 것 외에도 타박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염자로 인해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치자를 통해서 바깥쪽에서 외치법을 사용해서 통증을 제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자의 성분은 플라보노이드 계열로서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로 크로세틴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제니핀이라든지 제니포사이드, 크로신 이런 성분들은 항혈전을 활성화시킨다 하여서 피가 굳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헌 속에서 치자가 나온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상한론이라는 책에 치자는 가슴이 타는 듯한 열과 허열이 떠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도 고방약이나 본초오고 등등 여러 서적에 보면은 심흉부의 열, 즉 인체를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 중상부의 열, 특히 그 중에서도 타는 듯한 열을 잘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자를 활용할 때 첫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시청자님께서 가장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어혈성 통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타박상 어디 부딪혔거나 아니면은 손목이나 발목이 삐끗하는 염좌 이런 경우에 우리 옛날 어른들 보시면은 치자떡이라고 하셔서 치자 가루를 갖다가 밀가루랑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천연 파스죠. 이 경우에는 치자 색깔은 노란데 이 피부에는 파랗게 멍든 것처럼 물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이나 휴가철에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간이나 담에 초기 염증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그 황달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라앉혀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증상에도 쓰입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은 갑자기 왜 나왔냐? 아까 제가 가슴이 타는 듯한 증상을 치자가 가라앉혀 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수가 높은 술, 중국술을 먹었을 때 식도까지 짜자자작 타면서 내려가는 느낌이 나죠. 반대로 이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은 위장에서 위액이 산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면서 식도가 타는 듯하게 짜자자작 하면서 올라오는 느낌이 납니다. 이 증상을 치자가 가라앉혀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치자가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배뇨장에 쓰이기도 합니다. 소변을 볼 때 방광에 열이 있어서 소변 볼 때 아프다거나 아니면 소변이 잘 안 나온다거나 심한 경우는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증상 이런 증상에도 치자가 잘 듣습니다. 치자를 복용할 때는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소변을 늘려주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대변도 늘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가 있는 환자분들은 조심해서 복용을 하셔야 하고요. 치자 외에도 이 뜨거운 것들을 식혀주는 청열약들, 예를 들어서 황금이나 황련, 황백 이런 약들은 전체적으로 성질이 일단은 맛이 되게 씁니다. 맛이 쓰기 때문에 이 적응증이 잘 맞지 않으면은 약을 삼키기도 힘들 정도로 곤란해하시기 때문에 증상을 잘 살펴서 필요한 경우에 한의사의 상담하에 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건강한의사 오늘 건강 꿀팁 김용목이었습니다.